안녕하세요. 민지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타이탄의 도구들 마지막 편이에요. 저번 시간에 허접하게라도 조금씩 매일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허접한 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계획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이든 많이든 혹은 계획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목적을 처음 가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1인자가 되고 싶었지 않을까요? 어떤 꿈을 꿀 때 거기서 최고로 잘하는 걸 상상하지 그냥 적당히 잘하는 게 꿈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에서만큼은 위대해지고 싶다라는 소망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잘한다, 하고 있다를 넘어서 위대함까지 이르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그 길에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공감했던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방법대로 좀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생각한 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봐 주세요. 나를 나의 꿈으로 데려다주는 강력한 방법.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 171페이지. 책에서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연구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를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브레네는 우연히 시어도스 루스벨트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경기장에 선 투사라는 연설을 접하게 된다. 이는 그녀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태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그녀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한 경기장에 선 투사란 어떤 의미인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선 투사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운다. 실책을 범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가 누구인 줄 아는가? 바로 나, 그리고 당신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한다. 가장 많은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보여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다. 브레네는 계속 설명한다. 경기장의 투사로 살면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있다.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을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삶이다.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용기는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다와 같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할 때 생겨난다. 우리는 매일 2개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오늘 대담하게 뛰어들었는가? 나는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했는가? 취약성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드러낸 취약성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훌륭한 도구다. 흔히 상대에게 단단한 신뢰를 먼저 얻고 난 다음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나의 연약함,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신뢰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브레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결코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편안하게 얻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를. 뭔가를 얻으려면 빈틈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칭찬할 것 같은가? 천만에다.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몹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먼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더 높게 평가하고 도와준다. 상대에게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게, 가장 빠르게 성공한다. 저도 굉장히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었겠죠.
대학원 시절 때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뭐 PT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정말 뭐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또 얼마나 깨질까? 정말 오늘 또 얼마나 내가 바보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뭐 PT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계속 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할 말이 없었겠죠. 누구나 초보자이잖아요. 누구나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거죠. 누구나 처음에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나의 꿈을 위해 어떤 취약성을 내보일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이 취약성을 보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취약성을 어떤 사람에게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그냥 저 정도구나 하고 실망한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요. 무조건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실체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깨부수는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걸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175페이지. 용감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고민하는 내내 불확실하다와 실패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무서운 경고처럼 떠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사를 만들어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15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내 삶의 전부를 저당 잡아놓고는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언젠가는 불안이 내 삶을 다 먹어치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책을 읽다가 다음의 문장들을 만났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보라.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인가? 철학자 세네카의 말이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났던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성공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큰 리스크를 감수하겠노라 결정하고 대담하게 뛰어들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는 별로 없었다. 정작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즉 다양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게 된다. 팀 페리스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회사를 조금 놓고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실천하지 못했다가 세네카의 구절을 맞닥뜨리고 회사를 떠나 방랑자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더 큰 성장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저의 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실행할 리스크를,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20년이 흐르면서 그 꿈을 향해 걷던 아이들이 몇 년은 방황할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꿈을 따르는 게 결국에는 더 작은 리스크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많다. 꼭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보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라. 매일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다짐하라. 지금 여러분을 열광하게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마음을 자꾸 건드린다면 그 길을 걷지 않았을 때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그냥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후회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되 이것들을 꿰어 빛나는 보배로 만들 수 있는 큰 생각을 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한다. 마음대로 떠돌고 짓거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이 책의 타이탄들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훌륭한 질문은 이렇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타인의 목표에 따르는 반응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보한 여유의 시간이 그 답을 찾아줄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디로딩 타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공감했어요.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면서 나의 재능도 알겠고 그래 내가 뭐 이런 걸 해왔어. 어떤 시감도 느꼈어. 하지만 그거를 큰 그림으로 묶지 못한다면 100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일을 그냥 10 정도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다 진주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꿰어야 진주 목걸이가 되잖아요. 실에 꿰지 않으면 결국 그 진주 알들을 어디에 보관하게 될까요? 결국은 처박아 두거나 또는 뭐 고이 어딘가에 모셔놓거나 그것은 세상에 드러낼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 구슬들을 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려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런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지금 너무 생각이 안 떠오르네 좀 쉬어볼까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쉬고 그냥 뭐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나의 꿈으로 정확하게 데려다 줄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위대한 꿈으로 데려다줄 강력한 방법들을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한번 찾아보았고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취약성을 드러내라. 두 번째, 강력한 행동을 이끄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 세 번째,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디로딩 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